94년부터 주간 소년 점프에서 5년 동안 연재된 인기 만화 바람의 검심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국내에서도 검도의 붐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는데요. 올해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되며 저 또한 즐겁게 추억을 떠올리며 보고 있는 만화 중 하나죠. 바람의 검심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시나모리 아오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됐고 작품 내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찾는 인물로 그려져요. 대격변을 맞이했던 메이지 유신, 어떤 이유로 존재에 대한 의미를 잃게 됐을까요? 시나모리 아오시와 그가 이끌었던 어정번중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정번중은 실제 에도막부의 쇼군 직속 정보기관인 오니와 반슈에서 유래됐으며, 이들이 수행했던 첩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바람의 검심에서 각색하여 막부말 최강의 닌자 집단으로 그려냈어요. 독자분들도 오니와 반슈라는 이름보다는 어정번중이란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실 텐데, 이름을 해석해보면 정원을 담당하는 무리, 즉 단순한 정원사란 뜻이지만 숨겨진 속뜻에는 윗사람의 앞마당을 지키는 경비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쉬운 예를 들자면 현재 비슷한 집단으로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람의 검심 정식 발매판에서는 오니와 반슈의 한자 발음을 그대로 따서 어정번중이라 번역했고, 애장판에선 일본어 원어 발음 그대로인 오니와 반슈로 번역하여 발매됐었죠. 저는 제가 더 익숙한 어정번중이라는 단어로 표기하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오시 이전에 어정번중을 이끌었던 선대 두목이 막부말 이후 앞으로 교토가 동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정보 수집 거점으로 교토의 아오이정을 만들었고, 어정번중을 파견하게 되면서 후에 시노모리 아오시가 이끄는 에도성 어정번중과 카시와자키 렌즈가 이끄는 교토 어정번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끝내 막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에도성 어정번중은 자연히 해산했으며, 교토 어정번중은 정보 거점이었던 아오이정을 경영하면서 어정번중이 해제된 뒤 갈 곳 없어진 대원들의 새 출발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됐죠. 하지만 일반 사회에 나설 수 없는, 그야말로 싸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일부 대원들은 메이지 유신에 버려진 장기말로 전락해버렸고, 아오시는 갈 곳 없는 어정번중 대원들을 위해 끝까지 어정번중을 이끌게 된 것이죠. 막부 말기 어정번중이 전투에 나설 수만 있었다면 유신을 뒤엎을 수도 있었다라고. 두목이나 아오시가 회상할 만큼 강했던 닌자들이었지만, 에도성의 쇼군은 유신 지사 측과 협상을 이루고 물러나기로 결정했고, 쇼군 직속이었던 어정번중은 싸우기를 원했으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오시는 이런 쇼군의 결정이 국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무책임하게 부하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아오시의 어정번중은 메이지 유신 시대 돈에 움직이는 용병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었던 버려진 어정번중의 멤버들을 끝까지 보살피게 됩니다. 이 멤버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사회에 스며들지 못하던 인물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어정번중 대원 배시미는 작중에서도 멤버들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 아오이정의 미사오를 맡기고 떠날 당시 어정번중을 떠나 마지막으로 평범한 삶을 누릴 기회를 아오시가 권유했지만, 본인은 평범한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이를 거부했죠. 그도 그럴 것이 배시미는 왜소한 체격과 함께 다른 어정번중 멤버들에 비해 싸움 실력도 뒤처지는 편이었는데요. 때문에 잠입 같은 첩보 활동을 전문으로 하며 부족한 전투력을 메우기 위해 드릴 모양의 작은 표창을 튕겨서 날리는 기술을 구사해요. 여기에 어정번중의 비전으로 만든 맹독을 발라서 사용하는데, 소량의 독이 체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몇십 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배시미의 잠입과 암살 기술들은 메이지 유신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죠. 에도성 어정번중의 조직이 흐지부지 와해되면서 첩보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로 어정번중에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어정번중, 엄청난 덩치의 소유자로 통칭 불뚝이라 불리는 히오토코인데요. 굉장한 거구에 짧은 다리, 배가 매우 커다란 기괴한 인물로 담벼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술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죠. 더군다나 막부말기부터 히오토코는 효과적인 전투를 위해 위장에 기름 주머니를 넣고 부싯돌로 만든 이빨을 사용해 자유자재로 입에서 불을 내뱉는 전투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전투에선 화염방사라는 무시무시한 기술이었지만 히오토코 역시 가진 재주가 이것 하나뿐이었고, 흉측한 외모와 체격으로 인해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케이스로 어정번중의 일원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정번중의 멤버 시키조인데요.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근육질의 소유자로 본래 유신 지사 측에 속한 사츠마번의 닌자였었는데, 에도성 정찰 임무를 수행 중 당시 1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오시에게 무력하게 패배한 뒤 더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었는데요.
아오시는 시키조에게 어정번중의 특제 비약을 먹으면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서 어정번중에 합류하길 권했고, 시키조는 이때부터 새로운 목표를 찾아 어정번중에 입단한 인물입니다. 여담으로 애니판에서 어정번중의 비약의 이름이 공개됐는데 시키조의 근육을 단련시킨 특제 비약의 이름이 바로 지금의 프로틴이었다고 하죠. 시키조는 괴력은 물론 여러모로 뛰어난 막부의 닌자였지만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선 다른 어정번중 출신 동료들과는 달리 유신지사에서 이미 한번 배신했던 과거의 전적이 있기에 유신 정부의 시대에선 갈 곳을 잃게 됐고 최후의 어정번중으로 남은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어정번중의 멤버, 항상 가면을 쓴 베일에 쌓인 인물로 시나모리 아오시의 직속 제자로 어정번중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류 닌자로 평가받았고 변장과 잠입 등 밀정으로서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권법에 맞는 강철 장갑을 끼고 팔이 늘어나는 듯이 보이는 기술, 신원수를 사용합니다. 한야가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는 이유는 켄신과의 전투에서 밝혀지게 되는데 바로 괴상하게 녹아내린 듯한 문드러진 얼굴 때문이었죠. 한야의 이런 흉측한 몰골은 선천적인 것도 사고에 의한 후유증도 아닌 단순히 어떤 얼굴로도 변장하여 잠입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입술을 태웠으며 코를 잘라냈고 광대뼈를 부수고 귀를 잘라내 만든 것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한야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서 잠입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정보력과 무술신력을 갖춘 그야말로 정보원 혹은 전투원으로서 모두 탁월했던 인재였죠. 하지만 한야가 가진 밀정으로서의 장점들이 독이 되어 평범한 일상은 물론 음지를 벗어나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없었고 아오시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어정번중에 남게 된 인물입니다. 이런 그들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시나모리 아오시인데요. 바람의 검심 등장 인물들 중 상위권에 들 만큼 무예도 출중한 인물로서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궁성을 경비하는 닌자 부대 어정번중에 두령이 됐으며 최강의 방어력을 가진 소태도수를 구사하는 인물입니다. 막부 말기 그 또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을 잃어버린 동료들을 끝까지 책임졌고 이들을 누구보다도 아꼈기에 부하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어릴 적에 버려져 말도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던 한야를 아오시가 거둬들여 손수 가르쳐 어정번중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자로 자라나게 했죠. 하지만 막부가 유신 세력과의 대립을 포기하고 사실상 항복을 결정하면서 에도성의 어정번중도 존재의 잃게 됐습니다. 유신지사나 신선조는 승자로든 패자로든 메이지 유신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맡아 이끌었는데 어정번중은 아예 관여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에도성을 수비하던 어정번중만 격동의 시대였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어정번중의 두목 아오시의 명성은 유신지사 내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었고 육군 첩보부와 같은 정부기관부터 거물급 정치가들까지 아오시에게 후한 보상과 지위를 보장할 테니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시노모리 아오시만을 원하는 것들이었고 혼자서 입신양명하는 것은 부하들을 배신하는 일이라 여겨 남은 어정번중의 일원들이 두 번 버림받지 않도록 아오시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부하를 버리고 자기 혼자 출세한다면 병사들을 버린 쇼군의 행동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했죠. 한순간에 갈 곳이 사라지며 메이지 유신에 적응하지 못했던 어정번중의 일원들을 끝까지 보살피기 위해 아오시 또한 어정번중에 함께 남게 됩니다. 제대로 싸울 곳조차 찾지 못했던 어정번중은 후에 간류라는 사업가에게 고용되어 켄신과 맞붙게 되는데요. 아오시는 유신지사 최강의 자객이었던 발도제 켄신의 목숨으로 어정번중이 최강이라는 명성을 얻겠다며 전투에 임하게 됐는데요. 유신 시대의 어정번중의 일원이었다는 자체로 부하들이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이었죠. 아오시와 켄신이 싸우는 걸 본 간류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두 명 다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고 회전식 기관포를 사용하여 무차별 난사를 하는데요. 시나모리를 제외한 어정번중 전원은 두목을 지키기 위해 총알바지가 되며 목숨을 잃게 됐고 아오시는 자기 때문에 부하들이 죽어가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모두 스스로 나서서 방패가 되어 아오시를 지키다가 죽었고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아오시를 원망하긴커녕 그동안 잘해준 두목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거나 당신을 마지막으로 지켜줘 기쁘다고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며 죽어갔어요. 에도 막부 최강의 닌자 집단이었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접어들며 갈 곳을 잃었던 최후의 어정번중, 이들이 살아갈 보금자리를 위해 끝까지 어정번중을 지켰던 시나모리 아오시. 후에 아오시는 죽어간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줄 것은 유신지사 최강의 검객 히무라 켄신을 쓰러뜨려 어정번중은 막부 말기 최강이었다라는 명성을 무덤에 바치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상 어정번중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